김대중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오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왜 토를 다는지 모르겠다. 저는 토 단 적이 없는데요.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토를 달았다, 이 얘기입니다. 아, 무엇에 토를 달았다는 겁니까? 네, 오늘 뭐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을 포함을 시켰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왜 혼자만 거기 포함됐는지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논평을 내놨어요. 예. 그러니까 같은 당 유성엽 의원이 예. 왜 굳이 이 정 전 의원에 대한 사면에 토를 다는지 모르겠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그 뒤에는 뭐 설전이 없었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네, 추가적인 뭐 설전은 없네요. 안 대표가 토를 단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굳이 뭐 이렇게 언급할 이유가 꼭 있었던 건 아닌데 왜 논평을 했을까 이제 좀 의문이긴 한데, 이번 사변에서 사실은 경제인하고 정치인들은 배제시킨다라는 전제가 또 하나 있었긴 있었죠. 네, 뭐 차라리 이제 뭐 그런 걸 설명하면서 그 원칙에 예. 좀 어긋나는 게 아니냐라는 정도의 문제 제기를 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전봉주 의원은 정치인이 아니고 연예인인 것 같던데, 요즘은? 그렇죠. 예. 예능인이죠, 거의 요즘에.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유성엽 의원은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가 MB 아바타가 아니냐는 논란이 아직까지 생생한데 왜 굳이?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예. 그러니까 결국 이거 이명박 뭐 전 대통령 옹호하는 식의 발언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예. 안 그래도 지금 뭐 친이계가 상당수 있는 바른정당하고 지금 통합을 좀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이 좀 많기도 한데, 네. 이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07년 대선 당시에 그 MB의 BBK 실소유 의혹을 집중 제기했던,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피선거권도 박탈된 인물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유성엽 의원 이제 통합에 반대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식으로 살짝 좀 건드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네. 대선 때 토론에 나와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아닙니까 그 이야기 한 적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상기시킨 거죠, 어떤 면에서는. 참 유성엽 의원도 참 대단하시네요. 국민들 네. 안 대표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뭐 통합에 찬성하는 친한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이제 이 정 전 의원에 대해서 이 사면이 이제 이뤄진 배경 관련해가지고, 예. 그 지난달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125명이 이 특사청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국민의당에서 22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서. 네. 대체로 뭐 지금 이제 통합을 지금 반대하는 호남계 의원들이 이제 주로 포함이 이제 되긴 했는데요. 네. 또 박지원 의원도 뭐 사실은 정봉주 전 의원 이번 특사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것도 통합파와 비통합파가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예. 안철수 대표 주변에 정무적으로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없나요? 이걸 토를 달았다는 표현을 듣게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도 사실은 납득이 잘 안 가긴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방금 우리 이종훈 박사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그런 이유는 설명이 되지만 정치인이 배제된다 그랬는데 왜 포함이 됐을까요? 이렇게 오히려 되물어보는 식으로 하면 충분할 건데,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면한 이유는 뭡니까? 예. 그것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딱 한 사람만 좀 하다 보니, 예. 왜 굳이 이 정봉주만 포함시켰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억측, 추측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겠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뭔가 이렇게 활용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네. 이 정 전 의원이 약간 지명도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예. 뭐
그런 거 아니냐. 또 이제 일각에서는 MB 관련 의혹을 지금 전반적으로 규명하는 과정에서 뭔가 역할을 지금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예. 그런데 뭐 청와대 쪽에서의 설명은 이게 뭐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게 좀 형을 산 그런 측면이 없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요즘에 최근에 사실은 뭐 이 BBK 실소유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스 실소유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국면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포함을 시켰다라고 좀 이야기는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방금 해주신 말씀을 듣고 보면 국민들에게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국민들은 속으로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보수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경제인들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 화면에 내보내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뭐 사면해주고 다 풀어주고. 네. 뭐 다 그런 게 이신전심으로 통하는 게 보수 정권 때의 모습이었다면 또 진보 정권은 이건희 전 회장 또 원포인트 또 특사해준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서로 정치인들끼리는 다 그런 게 주고받고 하는 게 마치 의례적인 일처럼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정봉주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때 방금 YTN 뉴스 화면에 노원의 보궐선거 나올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지방선거에 나올까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 지역이 본인 지역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 노원갑에서 예전에 국회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약간 좀 이제 거리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노원병 재보선 선거에 이제 그 내년 지방선거 때 재보선이 함께 치러지니까 그때 이제 출마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 관측이 좀 이제 현재 지배적이긴 한데요. 본인은 뭐 국회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 그러면서 방송 정치도 있고 지자체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곤 있습니다. 방송 정치라는 단어가 좀 눈에 띄네요. 이분은 제가 볼 땐 예능인 다 되신 것 같아요. 유시민 전 장관도 그렇고 요새 그래서 저는 블랙리스트가 진짜 있었나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도 저러다가는 생기지 않겠나라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예. 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다 제외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광재 전 지사라든가 한 전 총리도 포함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관측이 상당히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청와대 쪽에서의 설명은 5대 중대 범죄에 포함이 됐다.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뭐 딱 그 범주는 아니더라도 돈과 관련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서 배제를 했다라고 좀 설명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지금 한 해를 정리하는 애프터 서비스 다시 해보는 인터뷰 그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시 해보는 인터뷰 주인공으로 박영검팀 특별수사관 지냈던 이정원 변호사를 초빙을 했습니다. 이정원 변호사와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특검하실 때. 특검할 때는 고생했지만 이제는 나와 있으니까요. 네, 현업으로 복귀했습니다. 예, 현업으로 복귀하신 뒤에 뭐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특검하실 때 하고. 특별히 뭐 그냥 일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일에 파묻혀 사신다는 말은 그만큼 많은 소송권이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도 되네요. 밀린 사건 처리하느라. 그렇군요. 자, 박영수 특검에서 이제 특별수사관도 하셨는데 쭉 이렇게 재판 과정 보시면서 주목할 만한 순간 나름대로 우리 변호사님께서 참 이게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한번 소회를 느꼈던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요? 예, 일단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이재용의 영장 재청구. 네. 그리고 이렇게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던 그 순간이었고요. 재판 과정과 관련해서는 뭐니 해도 이재용 그 부회장의 1심 선고 결과. 그러니까 주목을 했었죠. 그렇군요.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그 구속영장을 이렇게 기각하시는 판사분들이 계셨을 때 구속 적부심을
판단 받으셨다면 영장이 처리되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희는 그 당시에 네. 저희 쪽에 특검에서는 충분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었고 진술도 네.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첫 번째 영장 청구했을 때 굉장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영장이 기각됐고 그래서 네. 이제 그 이후에 추가 수사를 통해서 증거 자료들을 좀 더 보강을 했고요. 네. 사실 이제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었죠. 예. 이렇게만 하고 삼성을 기소하고 가느냐 이재용 부회장을 그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이제 별건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수사라든가 첩보들을 통해서 수집했던 이제 다른 이제 대그룹들, 네.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들을 계속해서 전차적으로 진행하느냐 고민했던 순간이었는데 저희 쪽에서는 일단 삼성에 대한 단죄가 먼저 이루어져야 이후에 단추들이 순차적으로 풀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일단 그쪽에서 전력적으로 했던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 특검 수사는 아니지만 삼성의 재판이 끝나고 나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어떤 적폐청산 이 문제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재판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검찰 조사.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원식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적폐청산의 로드맵이 아직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글쎄 그게 로드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그게 기획된 의도적으로 기획된 거라고 한다기보다는 네네. 사실 이제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는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밝혀진 부분, 그 다음에 다른 대기업들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비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마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특검에서 전부 다 검찰로 넘겼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출제만다고 봅니다. 매를 맞을 때는 아프고 쓰라리지만 결국 우리가 이걸 피할 수 없는 매라 그러면 빨리 맞는 게 좋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요. 지금 오늘 환율이 1,060원대로 내려 또 앉았거든요. 네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재벌들의 어떤 총수들에 대한 조사, 검찰 조사가 다시 또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아마 언론을 플레이를 통해서 경제계 쪽에서는 상당히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이게 또 흐지부지 된다 그러면 정말 경제계 적폐청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시에 특검 촛불 집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열망하는 바가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적폐들을 청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운다. 라는 국민적인 소망들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칙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7일로 이제 100회를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일반 형사사건 같았으면 180일, 6개월 동안 100번의 재판 연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일단 모든 증거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증거들을 일일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진술 증거들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참고인들 진술을 통해서 확보했던 또는 공범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보했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일이 불러서 증인신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증인들을 불러서 증거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 신분에서는 이게 일주일에 한 4-5번 법정에 불려나간다는 게 괴로운 일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네. 그렇군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 1심에서 이제 징역 25년하고 벌금 1,200억 구형됐는데요. 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걸로 검찰은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고 그게 사건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무기징역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 근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절히 징역 25년 구형을 한 것이 아닌가 특검 입장에서는요. 최순실 씨가 처음 구인돼가지고 검찰청을 들어갈 때 포토라인에서 울먹이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다가 이제는 꼿꼿이 턱을 고추 세우고 법정에서 고함도 지르고 나름 방어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중에는 검찰 구형 내려지니까 고함까지 질렀다 그러더라고요. 악인가 이런 내용을. 어차피 법리적으로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포기한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아마
재판 결과에 정치적으로 불복하기 위한 네. 고도로 계산된 제스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사이에서 비둘기가 오가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뭐 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접견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과연 그럴 수 있을지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한 방향을 같이 보고 가고 있는 네. 재판 결과에 대해서 예. 공범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아마 뭐 마찬가지의 포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일부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서 네. 정치 공세로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이정훈 변호사께서 특검 활동을 하시면서 쭉 보시기에 정말 정권 실세 1위가 최순실이고 3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참 이게 뭐 제가 어떻게 질문을 드릴 말문이 막혀버려서요. 조윤선 전 장관의 국정원 특활비 관련 혐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구속영장이 기각됐거든요.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윗선 수사가 항상 어렵긴 합니다. 근데 예. 저도 이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우병우 전 수석과 함께 구속될 걸 예상을 했었고 네. 사실 뭐 국정원 특활비의 뭐 뇌물성에 대해서 뭐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그 화이트리스트 지시 정황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히 소명된 거로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미 구속된 허현준 행정관하고의 형평도 안 맞고. 예. 네. 네. 허현준 행정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 부하 직원 책임으로 지금 다 돌려놓고 자기는 지금 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의심이 되거든요. 네. 예. 이게 과연 이제 앞으로, 왜냐면 진경준 전 검찰 검사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가끔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네. 판례가 계속 적용이 된다 그러면 예. 앞으로 그림으로 부정과 부패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부정과 부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결국은 뭐 고의를 부정하든 예. 결국 그렇습니다. 자기는 이제 건네받았고 그 건네받은 것이 정확히 뇌물이었는지 예.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잘 모른다. 예. 뭐 이렇게 발뺌을 하기 위한 변호 전략이겠죠. 행간에는 일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최후 진술에서 이번 네. 그 심판에서 2심에서 모든 허물은 내한테 있다.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 나한테 다 죄를 던져달라. 그리고 나는 정말 아버지와 다르게 한번 이재용의 삼성을 만들고 싶고 삼성은 대한민국의 것이고 이재용 개인의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전과는 좀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이게 좀 여유도 있는 모습과 이런 발언을 하는 게 2심에서 조금 더 내려간 형량 내지는 뭐 풀려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1심에서는 무죄를 다투다가 상소심에서는 이제 무죄를 다투는 것으로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좀 선처를 구하는 방식의 변호 전략을 좀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혐의 자체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구속적부심 기각이 됐는데 우병우 법꾸라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이번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미 뭐 검찰 그 소환조사 당시에 뭐 숙명이라고 일부 받아줄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혐의 자체 일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여집니다. 국정농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뭐 이석수 전 감찰관이라든가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뭐 또 이번에 또 그 구속 적부심 심사 자체도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렇게 가겠죠. 짧게 여쭤볼게요. 단죄를 받지 않겠습니까? 장시호 씨에 대해서는 짧게 여쭤볼게요. 아이스크림 진짜 사주셨어요? 제가 직접 조사하지는 않아서요. 알겠습니다.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국정농단 이게 한 내년까지 갈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계속될 거로 보십니까? 재판에 관해서. 지금 현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대법원 판결까지 고려해서 파기환송되지 않는다면 뭐 한 8, 9월 정도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내년에 또 한번 기회 되면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합니다. 특검 수사관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의견서가 저쪽에 한 개 들어오면 3개씩 제출하면서 특검 구성원들한테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정훈 변호사의 노고에도 저도 감사를 드리고 청취자분들도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박영수 특검 특별수사관 이정훈 변호사였습니다.
YTN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